나주 동학농민혁명사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는데 기1강의 때 나주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그걸 침범할 수는 없고 또 중복돼서 여러분들이 이야기 들으면 또 짜증나고 그래서 살짝 제 나름대로 나주를 언급하고 가는 것은 강의 내용 중에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제가 보이지 않는 문장을 하나 써봤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서 금성옥진이란 금성옥진이라는 것은 대인장 만장 하편에 나오는 말인데 원래 직역을 하면은 옛날 음악이 시작할 때는 우리가 장조는 도미솔 중에서 시작하고 도로 끝나고 단조는 도파라 중에서 시작하고 라로 끝나잖아요. 근데 도미솔에서 시작하고 라로 끝나면 이거 장조입니까 단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악에서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종을 해를 치는 걸로 시작을 해서 끝날 때는 구슬을 칩니다. 그래서 금성옥진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제 말을 이제 풀어먹기를 유학에서는 지와 덕을 뛰어나게 갖춘 상태를 비유하는 말로 쓰이고 이것을 또한 사물을 떼서한 말로 씁니다. 음악에서 금성옥진이 돼야 음악이 되듯이 사물을 집대서 해야 금성옥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학농민혁명을 집대서 하려면 반드시 시작과 끝이 분명히 한 금성옥진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으로 있는데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82년부터 동학농민혁명사 공부를 했는데 그동안 이제 동학농민혁명사를 공부하면 시작은 있는데 금성은 있는데 끝이 없어요. 도미솔로 시작했는데 도대체 도로도 안 끝나고 라로도 안 끝나고 옥진이 없는 용두사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동학농민학계연구는 고부가 현 정읍인데 고부에서 동학농민을 시작한 것이 아까 말했던 금성옥진에서 금성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그 고부에서 시작한 동학농민혁명이 전라광원을 상대로 항토현 전투에서 승리하고 장성 함령전투에서 경군을 상대로 승리해서 그 여신을 몰아 전주성에서 입성해서 여차여차해서 전라감사하고 전주에 화약을 맺고 각 지역으로 돌아서 직강소 12를 1차 기포로 학계에서를 정리하고 저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전봉준 장군이 일본군이 경북궁을 침탈로 해서 직강소랑 같은 지금의 지방자치거든요. 자랑이 있는데 경북궁을 침탈한 것은 이것만 풀어도 내가 오늘 하루 밤새를 풀어야하는데 이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상내에서 2차 기포를 하여 한양으로 진격합니다. 그것이 이제 진격 중에서 제가 강의하는 것은 모든 날짜 기준 음력이고 일본 날짜는 양력으로 쓰는 것도 제 책 쓸 때는 양력을 일본 날짜를 음력으로 환산합니다만 10월 25일부터 11월 9일 공주 우금치 전투 폐전을 합니다. 그 전에 우금치 전투 전초전도 있었습니다만 11월 15일 농산 전투를 폐결을 겪으면서 전라북도의 태인에서 군대를 전봉준 장군이 공식으로 해산한 것을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을 학계에서는 실패한 혁명으로 규정해서 금성옥진을 못 만들고 용두면 용미를 만들어야 하는데 뱀꼬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학계에서. 자, 이거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일본군이 태인에 입성한 날짜가 11월 27일이므로 전봉준 장군이 이때 부대를 해산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특별히 강조한 것은 이제 장을 강조하겠습니다.
자, 가까운 일례로 5.18을 들어봅시다. 5.18 민중항쟁이 5월 18일 시민과 학생들이 개헌군의 만행에 저항하면서 발생한 것을 금성으로 칩시다. 음악으로만 종을 찍는 칩시다. 그러면 5월 27일 마지막 시민군이 개헌군에 맞서서 끝까지 도청을 사수하면서 항쟁했지만 중과부적으로 진압대들을 억지로 칩시다. 예를 들어서 5월 27일 개헌군이 몰려가고 시민군이 다 도망가기 때문에 그러면 영도에서 3위가 될 것인데 우리 강주 5.18은 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제가 못났거지만 기존 학교에서 동학농민혁명연구는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연구되다 보니까 이것은 뭐 전라북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에 전북도 있고 고창도 있고 부안도 있고 전주도 있고 거기서 돈을 내다 보니까 그 지역사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최후항쟁 일테면은 억지를 그쪽에서는 과업상 할 필요가 없어요. 사라져버리고 일부 어느 지역에서는 항쟁이나 토벌이로 되는 이것으로 간주해버렸어요. 조그만 전국사라니 지역사라서. 그래서 우리나라 동학농민혁명의 최후항쟁지, 즉 최후결정지는 자흥이라는 것은 요즘 학계나 정부에서도 다 인정을 해서 자흥 동학농민혁명 최후결정지가 사적 498호로 됐습니다만, 내가 아까 12월 27일 날 정봉준 장군이 퇴임해서 군대를 해산했다는 것을 그 강불이냐면 이미 군대를 해산했지만 장흥에서는 여기 구교철이라는 사람이 11월 21일 날 기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인한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장흥 대덕에서 11월 25일 기포를 합니다. 이날이 장날입니다. 그래서 기포로 해서 그 같은 이제 해령진생의 무혈 입성을 하고 뒤에 나옵니다. 흥양현일시 점령하고 벽사 함락하고 자원구 함락하고 강진현 함락하고 백명성 함락해서 6연승 3연승도 대단하게 하는 것이 함락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군이 장흥으로 내려와서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제후전투를 하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 자, 아까 시작은 금성이 제대로 맞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저도 인정합니다만 공주 우금치 전투는 공주에서 대표적인 전투고 우금치 전투 이전에 이인 북부에서도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듯이 공주 전투는 정식으로는 10월 25일부터 11월 19일에 끝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일본군이 좀 옮기나마 이것은 공주전투 전초전입니다만 11월 24일 날 공주에 들어와서 1월 17일까지 22일까지 체류하면서 전투 및 진압을 합니다. 이때는. 그러면 어쩌냐? 장흥은 일본군이 12월 12일 날 들어왔고 이때는 1월 13일까지 32일간 체류하면서 또한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공주보다도 10하루나 더 많이 일본군들이 머무는 것은 장흥이 울산이 좋다 해서 먹기 위해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뒤에 책찍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서론으로 한 것이 학계에서 연구됐던 금성에 더해서 이제 장흥의 최후항쟁이 더해져야 명실공히 우리나라 동학농민혁명사의 금석 복종이 완료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동학말부터 일제강점기 시대 항일 독립운동 동학농민혁명을 계승했다고 입달린 학자나 아니나 누구나 운동가들은 다 말합니다. 근데 학계가 이걸 실질적으로 살아남은 동학농민 인구는 아무개가 또는 희생된 아무개 아들이
그러니까 한일 독립 운동을 했는가를 제대로 규명을 해내지 못했는데 장흥은 동학농민혁명운동에 희생된 후손들이 1903년부터 동학된다는 사건 그리고 종교 자유를 얻어서 동학을 천도교로 개명하면서 한일 독립운동의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제 강의 좀 마지막 때 나오고 싶습니다. 자, 여기가 나주라서 장흥 전투를 얘기하는데 나중에 그래도 저기 아무리 외국 잘 나가는 가수 한국 오면 한국 부르듯이 저도 나중 게 나주 이야기를 몇 마디 하고 가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알겠지만 나주는 정상품 당상관이 농민가인데 사건을 맡고 있는 큰 고을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세조 때 설치된 진관 이것은 외적 때문에 이제 만드는 제도인데 나주가 인근의 장성, 무안, 한편 다 가라는 11개 고을을 다 쓰면 이것이 내려간 게 11개 고을이라고 했습니다. 관장하는 큰 진에 나주 목사가 대빵 천 제사를 경하는 용사고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주 목사가 농민관으로서 행정하기도 바쁜데 어찌 일일이 다 이게 11개 고을의 군권을 관리할 수 없는데 영장이라는 정보품 군인 배수를 실무를 담당해서 목사가 지휘를 받아 관리하는 고을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안의 족보를 보면 나주의 영장 그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실질적으로 나주 영장은 나주가 갖고 있는 목사가 천절제사회가 교장이라면 이 영장을 학교로만 교관입니다. 자, 전주 해학 이후로 전라도에서 나주를 제외한 모든 직강수가 설치됐는데 나주는 설치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유생들이 너무나 세서 그것도 원인인가는 일단 나주 동학농민혁명운동의 세력이 유생도 했지만은 양한 것이 1차 원인입니다.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하고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내가 굳이 설명한 것이 나주는 막강한 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나주의 황만 유생들의 저항으로 이것이 1번으로 갑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1번 농민군 세력이 하고 군권 그다음 유생 전후 이렇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나주의 이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특성이라는 것 1차 기포에서 전봉준 장군이 공기할 때 M8, 58이 여기 나오는 소나무 최경선입니다. 그런데 2차 기포 때 당연히 손아중 최경선을 M8, 58로 합류시키지 않고 나주, 강주 일대에 두둔을 시킵니다. 왜 손아중 최경선이가 잘못해서 징계를 내린 것이 자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것은 뭐냐? 나주라는 쪽에 훈가를 대비하고 만약에 이제 전봉준장은 위에서 실패하면 밑에가 세력이 있어야죠. 이곳이 일본이고 가장 큰 일본군이 영산강을 통해서 나주까지 기선이 영산포까지 기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본군이 영산강을 통해 상륙해서 나주 초토영과 함께 전봉준 장군 후위를 친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1차 기포에서 M8, 58을 하시면 손아중 최경선을 나주에 둡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조선시대 때 아무리 죄를 지은 자도 지방 지금 같은 기초자치단체 장이 사또가 사형 집행을 못합니다. 이것은 광역자치단체 장한테 사형 집행권이기 때문에 전라도 관찰사한테 있습니다. 전라도 관찰사는 전주까지 가야 하는데 이때는 이제 지금으로는 개헌식이라서 나주에 초토형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인 나주 초토사한테 개인을 맡깁니다. 그래서 나주 초토사가 사형 집행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일본군 호비 보병이라는 규정이 하나 있는데 넘어갑시다.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할 것은 주로 요 일본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예전에 착실히 후비 보병 19대계라고 썼지만 일본군 그러면 후비 보병 19대계인지 아십시오. 토보라기에서 음력으로 10월 17일 날 대대니까 각각 한 중대를 이제 쪼갭니다. 그래서 이 중대는 여기서 볼 때는 서쪽, 3중대는 중앙, 1중대는 강원도 쪽으로 남하하면서 농민군이 있는 12월 10일 날 저녁 초통이 있는 나주를 입성해서 이 일본군 19대대장이 경군이라는 걸 한양에서 내어놓은 군대하고 나주 초통 군대를 지휘합니다. 그러면 자 일본군 19대 때는 12월 11일 대대는 대대본부였고 중대는 중대본부가 있듯이 제외한 일본군의 배속된 모든 경군 그렇게 우리나라 한양 군대를 일본군하고 4개를 나눠서 장각지로 파견하여 1월 8일 일본군과 경군이 나주로 철수한 다음 나주에서 머물다가 12일 날 나주를 출발 한양으로 떠납니다. 자, 이때 나주 목사는 뭔 일을 했냐? 일본군 시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주로 철수한 경군 접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나주팀이 하는 말입니다만 일본군은 각지에서 체포한 여기는 이제 대표인물 전봉준, 손아준만 이제 들었으면 나주 초통으로 압수하게 되면 한국인이 통역을 하면 일본군이 일자 신문을 내고 신문 조서를 꾸며서 그쪽 말로 거기에 우두머리 끊기면 한양으로 보내면 우리 조선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일본 공사관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압수자는 나중 목사한테 네 알아서 처리하라 이렇게 임한 것이 동학농민혁명에서 나주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나주 목사가 여러 명을 이제 일본군이 가면서 목사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리고 이제 권한을 이행해 주는데 여기서 내가 가지고 온 것이 있냐면 처형한 자료로 내가 이제 2002년인가 3년인가 규장각에서 마이크로 필름을 뒤져갖고 마이크로 필름 알죠? 조그만 거를 알려주고 막 자료에서 찾는데 호남 초통사가 나주 목사에 의하면 이 인화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자응의 이 인화도 장사랍니다. 최신동 문공진 이주애 이건 장사람이고 여기 이제 설명을 잘 들으십시오. 강주의 도안 지성 내가 번역을 책실에 있는 백정도 지성 요 한나라 유관의 시험 한자 무슨 한자를 했습니까? 뜻이 시험 봅니다. 무슨 한자를 써요? 예. 도자는 도살도자입니다. 백정놈이요. 백정이 무슨 성이 있겠어요? 그런데 한국 수학에 이름은 치성인가요? 도안치성 백정놈 치성 이따 또 말미에 또 요 한자 때문에 시험 봅니다. 잘 오늘 제 강의에서 요것만 잘 알고 봐도 70점 먹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처형했다는 보고를 전화 감사원 조정에 보는 첩보를 제가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나주를 잘 모르는 제가 하는 말이거든요. 나주 남공문학 지금의 나주 초등학교 자리가 나중에 오는 특불 감명했다는 아마 그거에서 처형이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걔가 실제 들으면 덜보기 있다는 것도 구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이해하겠습니다. 자, 저는 책에서 조일이라고 하세요. 조선조자.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일본한테 끌리지가 일본 그래가지고 조선과 일본 이
한미연합군 그러듯이 조일연합군이 중앙국민혁명을 토벌 합니다. 그러면 그 토벌하는데 지금도 한미연합사령부가 우리 한국 군대를 자주 유치하고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지만 그런대로 나름대로 한국도 합참사령관 6회 공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으로 이거 보시죠. 제가 굳이 알리고요. 이것도 하고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한국 군대도 연합작전을 할 때는 미국이 알아서 하듯이 그동안에 이제 한국 군대는 이렇게 전일전쟁 수송로 확보하는데 도와주게 돼 있고 뭐 그러는데 일본 군대가 들어왔지만은 중앙국민혁명 토벌을 위해서 미남이 소실을 하고 나는 이또 일본을 죽어도 이익만 부르냐. 우리 소리 나는 대로 불려야지. 일본 사람들은 김대중 우리 다 이쪽 하지. 지금 소리 나는 대로 부르듯이 나도 내 소리 나는 대로 부릅니다. 후비 보병을 파견합니다. 후비 보병이 뭐 이따 질문하고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후비 보병이 인천에 도착하기 전에는 일본군이 동학당 토벌을 이렇게 합니다. 안 보이면 말하시죠. 이렇게 합니다. 하고 이렇게 알죠. 다 글씨가 크죠. 그러면서 뭐 이제 경성수비대는 조금 18대 대학 경성수비대를 할 필요가 없고 강원도로 토벌을 시키고 이때는 화교도로 시키고 그러면 이제 19대대가 주력 동학 농민혁명 토벌 부대인데 19대대는 서울서 전라도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최종 목적지는 농민군을 해남 쪽으로 토끼머리에서 해남이 우수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꽉 막아갖고 우수형할 때는 진도 울들목 있고 그러니까 제주도로 못 가게 토끼머리에 있는데 농민군이 장으로 다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럼 경상도 쪽은 어찌냐 인천의 경창사령부 사령관이 중자인데 부산 수비대 일본군 부산 수비대를 토벌을 맡겨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사중대 요 양반이 이제 양반이라고 해서 영혼이 장까지 옵니다. 장까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군이 19대대나 방침이 1월 8일 날 각지에서 철수해가지고 나주로 왔고 1월 12일 날 한양으로 떠나는데 장이나 자흥이나 뭐 병행이나 일본군이 떠나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가지고 요 부산 수비대를 13일까지 더 머물게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귀를 바짝 씌우고 들어야 해요. 들어봤는가 모르지만 우리가 한미연합사령부를 하면 미군이 작전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어느 정도 압니다. 그래서 작전권, 전시작전권을 행수해야 쓰니 말이야. 뭐 보수 정권은 미국한테 맡기려고 진보 정권은 빨리 환수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128년 전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일본 공사는 지금은 이제 일본 대사 같은 지인데 동학당을 진압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19대대장이 내리는 명령선을 전부 다 여기다 적으면 저 뒤에까지 가니까 중요한 것만 내가 잘라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조선 정부 요청에 의해서 조선 정부가 우리나라 군대가 만든 게 일본 당신 군대가 막 혁명군들 토벌해 주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다른 청일전쟁 일본 군들이 뭐 청일전쟁 돕거나 뭐하거나 또 일본 군사관 경비하거나 뭐 병창기지 사령부 보호하거나 그런 것인데 이것은 19대대는 오로지 조선의 동학농민혁명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온 부대입니다.
그 화분을 소멸함으로써 동학당이 재응하는 후환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 자기들이 장차 조선을 누리려면 이 동학당이라는 존재가 제일 걸림돌이 제일 부흥을 하게 않도록 없애야 한다. 그리고 그 우두머리로 인정되는 체포하여 경성 공상함으로 예를 들어서 한양의 법무하고 지금 같은 검찰청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본 공사관으로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그 기가 막힌 이건 그대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단 이번 동학당을 진압하기에 정하여 파견된 조선군 각 부대의 진퇴와 조달은 모두 우리 이렇게 일본이죠. 사관의 명령에 따라 하게 하며 조선의 군법이 아닌 일본 군법을 지키게 해서 만일 군법을 위배한 자가 있으면 군율에 따라 조선 군율이 아니라 일본 군율에 따라 처리하고 조선 정부로부터 이미 조선군 각 부대장에게 희달이겠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 특히 장교들이 조선군들은 마음대로 지휘해라 이 얘기입니다. 제가 길로 출발하였거나 또는 장차 출발할 조선군대의 진퇴에 대해서 모두 우리 사관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명령 지휘를 받아야 할 것이. 그래도 우리가 요새는 평시작전권은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 아까 도성명 문화본부에 나오면서 제가 그냥 넘어가봤잖아요. 우리나라 조선 체계도 동학당을 토벌하는 체계가 있는 것을 왜냐 왕사는 왕의 지휘대를 보였기 때문에 왕사가 납니다. 말이 왕사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일본 분들이 무장 체제를 바꿔요. 원래는 이제 동학당 토벌하기 위해서 강화도 병을 신명병이라는데 그것도 이제 왕 침대 강화도가 조선 정부로서는 중요한 데 아니니까 세양시에 아주 침범하니까. 근데 일본군이 볼 때 강화도 군인들이 각본총이 무식총이 그렇게 돌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들이 쉽게 말해서 실탄도 일본군들이 지금 통제를 다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장흥막부나 한양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계속 일본군들이 공로, 중로 뭐 서로로 나눴던데 아까 제가는 금속 옥진에서 옥진에 해당하는 장흥의 2차 전투하고 상당히 연구해보는 재미입니다. 그래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장흥에서는 부국항해 2차 대도가 하여튼 나름대로 이 전라북도 빼고 전라남도에서 가장 컸던 때문에 우리 조직이 크다 보면 대학에서도 NL도 있고 PD도 있고 뭐 산업행도 있듯이 장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할 때 정봉준 장군이 한양을 하면서 당시에 북진 세력이라 북진대일이라는 북진대일에 참여한 기토 세력이 장의 동학농민행동의 최고 지도자 이완 장군이고 북진대일은 참여하지 않고 현주를 사수하는 기토 세력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이 세력은 둘로 나누냐면 장흥 옆에는 장흥은 부고 벽사라는 여기 있는데 우리가 연속국이나 영암 암행사 쭉 그럼 윤목방에 갖고 와서 뚜뚜루 팬 놈들이 역졸들이거든요. 그 장흥에 역졸들이 2,000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병영성에 전라도 육군본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분들이 전부 다 정봉준 장군 인연에 따라서 뭐 공주로 우군치로 한양으로 가쁘면 장흥이 텅비면 나머지 큰일 났다는 거. 그래서 이란
부교철 세력을 자음에다 남겨줍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이것은 발굴한 사례인데, 대학에서도 N을 있고 PD가 있고 산업이 있듯이 자음에서 정안석이라는 세력은 전봉준 장군하고 의기를 경계하는 강연과 김계란 세력에 참여하는 세 가지 기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봉준 세력과 북진대를 참여하는 이 세력은 같은 세력이고 다른 세력이다. 이렇게까지 이거 붙이죠. 그러면 이방원 장군이 이제 북진 세력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오지영이라는 동학국민혁명에 참여했던 사람이 있으면 저기 이제 동학사입니다. 동학사에서 5천 명이 기포에서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영예단이라는 이름이 자꾸나 자음 유생이 있었어요. 그러고 제목을 안 따라서 그냥 영예단이 많이 이렇게 이제 이름을 우리가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자음 부사를 딱 박재순 충청 감사회의하고 같이 나오면 7월에 부임을 해갖고 자음의 동아 농민혁명에 우두머리 이방을 불러서 조금 기화해라 하는데, 이방이니까 예 그래놓고 성박구나 낮은 기관차하고 가면은 흉악한 품을 붓고 이렇게 해갖고 사실은 자음불을 탈출해서 북진세력을 합류해 줬어요. 그리고 뒤에도 또 나오니까 이거 내가 나눴습니다. 이거 이제 자음의 이방원 장군이 그래도 최고 지도자인지 가면 요즘 말로 일개 군대 소대만 데리고 갔으니까 거의 대대 중대 병력을 데리고 왔죠. 아까 11월 17일경인가 전봉준 장군이 태인에서 군대를 해산했다고 해서 굳이 이것이 오다고. 이미 그리고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태인에서 전봉준 장군이 군대를 해산한 것을 실패한 혁명으로 거의 규정하고 있는데, 뭘 미쳤다고 장흥에서 11월 21일 날 현재 웅치는 보성입니다. 웅치는 우리 백남기 농민의 고향인데 여시께는 장흥입니다. 그리고 25일 날 대흥면에서 기포가 일어났는데, 이방원 장군하고 이제 한국대로 숙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짜는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졌다 이런 뒤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께서 자음에서 기포하는 목적은 그냥 자음 부사가 마음에 안 들 때 부사의 영웅새끼 깃방맹이 한대 때려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 나주라고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영예단에서도 나주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강진 나주. 왜 동학농민혁명에서 이미 전봉준 장군이 11월 17일 날 태인에서 군대를 해산해도 이미 손아정과 최경선을 나주 광주에다 놔두고, 그리고 이 나주가 참말로 애가시는 게 나주를 쳐야만이 되고, 그래서 장흥 농민군이 장흥 강진정등 차로를 지키어 병영성을 조금 힘들어 병영을 없애야 나주로 오거든요. 그래서 나주라는 분명히 목적 지향성을 갖고 이미 혁명은 다 끝나가고 있는데 11월 22일과 25일 날 장흥에서 기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장흥에서 부교철이 기포를 하는 11월 21일은 이미 일본군이 은진, 금산, 서천, 전라북도 경계선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혁명의 불씨를 장흥에서 다시 살리는 것이 이미
전봉준 지도부하고 약속이 됐는가는 나도 모르지만 내가 저승에 가서 전봉준 장군 만나면 물어보려니까만 그런데 이쪽 이승으로 팩스 보낼 길이 없어가고 저도 깝깝합니다만 이렇게 이제 거사를 했단 말이에요. 장부사가 이제 기가 막히게 그렇게 장부사가 장부도 부사는 종산품인데 병력이 있지만은 그런 거 갖고 동학농민 행동은 안 돼. 강진 병영성이다. 전라도 군본부에다 의원을 요청하니까 23일날 옵니다. 그래서 옹민군이 병영하고 자원군이 진격을 알고 하필이 뭐 도망간 데가 백남기 스님 사는 동네 거기 나도 생각해. 웅치 학성산이라는 데가 백남기 우리 물대포만 형님 고향인데 그 산 꼭대기가 뭐 보성하고 웅치하고 경계입니다. 요렇게 몰라도 이쪽으로 하는 것이 인민을 하는데 여기서 일본군한테 한국에 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교철 무대가 관역을 치릅니다. 긴박한 상황으로 되는데 11월 25일 내가 살면 지금은 대덕의민만 그때 당시 대응민입니다. 그냥 이 이난이라는 적주가 출정기 프로라는데 사실은 장군이나 백령에서 이 이난의 제일 무서워요. 실질적으로 이방 장군이다. 그렇게 이제 부교철이라는 사람이 장부사나 병영을 이목을 웅치로 집중시켜놓으니까 이난 장군이 출정기 프로를 할 때 밑거름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 짜고 했죠. 네가 먼저 하고. 그래서 자원농민군은 가장 전투력이 좋은 대릉농민군이 기포를 해서 해령진에 종사품을 주는 해령진성을 원래는 해진인데 나주에서도 해진성이 있어요. 수군사품이. 이렇게 해진성이라 해야 하는데 이름이 같으면 안 되는데 해령진으로 옛날에 지금은 이제 보성군 해천면에서 해령포에서 옮겨왔는데 그대로 해진이 해령이 되었어요. 그렇다 하고 부원하러 가니까 병영 군대나 자원 부사가 이끄는 군대가 이난이 남쪽에서 부교철이 우리 백남기 성님 동네에서 이렇게 해천에 협공을 하니까 철수를 합니다. 그러면 11월 26일 날 해양면에서 요 부대가 만나서 그때 당시에는 천포면 여기도 지금은 해천 이렇게 해천이 어떻게 됐냐 해령하고 천포가 합해갖고 지금 해천이 됩니다. 해천은 여기 뭐냐면 등량면하고 경계입니다. 요래 집중해서 흥양면이라고 하는데 고음이 흥양입니다. 한평천진 이름몸이 할 때 흥양이 나오듯이 고음은 안 나오고 호남가에서 요 사이에 흥양현을 요 두 부대가 점령을 해서 인부, 병부 인부는 지방자치단체장 책임 병부는 병권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인데 병부만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아무 때가 나이로 마트를 듣고 와서 나중으로 산다 합시다. 나 임금이 이렇게 줬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군대 일중대만 나한테 배속시켜 주시더라고. 좀 마패가 어떻게 믿어. 그렇게 임금이 보낼 때 반드시 지방관을 병부를 보호하는데 이 병부를 어떻게 주냐? 남조각을 톡 쪼개요. 그러면 쪼갠 조각을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중앙에서 내려왔을 때 너 나주 가서 병권을 네가 동원해라라고 임금이 쪼각을 주면 나주에서
맞춰보면 맞으면 이거 진짜 맞는 거라고 병권이 넘어가는 게 병부입니다. 그래서 꼭 하는 병부를 탈취하는 것은 인권을 마비시키는 것이거든요. 뭐 인구는 이제 아것이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흥양을 점령해서 흥양이 오래 있을 필요 없잖아요. 목표가 장차 병영 낮은데 그래서 흥양 고흥에 행정과 군대를 묶어놓은 것이 인구 병부 탈취인데 자원으로 바꿉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이두왕 부대가 차려갖고 다시 고흥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 부대가 계속 그 보성 경계에서 있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원부 관할을 피해서 보성을 위해서 12월 1일 날 북진했다고 이방원 장군이 있잖아요. 남한에서 이방원을 따르는 영상을 이런 지역의 자유를 운영하고 자원을 구원하고는 그 김방서 부대를 하반기 때 분쇄가 약 4년 했다고 나옵니다. 이건 동학문행군이라고 유실들이 써놓은 건데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나는 이제 여러 개만 써놨잖아요. 오지영의 동학사 입사 출생편을 보면 전두 도윤 기분 동지기 자원전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내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안 썼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만 명예당이라는 기록에 이때 이광훈 장군이 1만 명한테 연설을 합니다. 지금 같은 거 대중 연설하는데 그 밖에 군대를 일으키면 연유를 말합니다. 장차 나주로 향하고 강진으로 향하기로 이인왕 부교철군과 더불어 숙계는 오래전부터 생각해보면 계획이다. 오래전부터 짜는 작전이다. 도모였다고 이렇게 해서 바꾸는 게 자원 부사를 말합니다. 고통스럽게 있다. 자, 그렇게 12월 1일날 장평사참이라는 것은 자원 지방자치인데 한국을 세금이랄지 이런 것을 국식을 모으는데 장평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자원에서 산중이에요. 이것도 내가 전에도 생각하고 왜 지금 같은 정부미 창고를 이를테면은 장흥읍 소재지다 놔두고 저 산중에 놔두냐 그건 남해안 애국 신분이 만한데 산중에다 놔둡니다. 자 그것까지 이제 보내고 자 12월 1일날 1만 명의 이제 오는분이 나왔으면 나름대로 이제 군 조직을 짜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광훈 장군이 최고 대박 장군을 하고 이인이라는 대력주가 자세히 내가 말했죠. 야전 사령관을 위해서 장평이라는 자원이 저 산중에서 자원으로 내려오면서 자원부를 사방에서 공격하게 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자원 부사가 안 되겠는데 수성 회장을 보내서 진격을 하고 막아보지만 중요하고 살아야 됩니다. 12월 3일 날 공무군이 자원부에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방에 이제 흥부의 김방서 부대는 백사역 뒤에 안영사 축구하고 유모박방에 들고 달라붙는 들 뒤에 있어갖고 이 부대가 장차 백사역을 담당합니다. 이사경 부대는 여기도 장흥이 그쪽인데 해영을 북문을 담당합니다. 이방원 부대는 평화 성정국의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글축계라고 자기 친구가 저 평화에 관심도 있어갖고 이쪽에 자기 친구집에서 식량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나무를 담당합니다. 내 사는 대덕성이 이인왕 부대는 지금 모정대라는 자원고등학교 자리인데 동문을 담당하는데 자원고가 나오면 동문을 넘어가는 다리를 조금 이제 부숴버려요. 그래서 단기간을 돌려서 이제 가는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3일날 하는데 12월 4일날 새벽에 벽사역을 감당하는데 벽사
여기라는 것이 이제 가끔마다 원이라는 것을 여기에 소역을 원이라고 합니다. 조성원, 원 그런 것이 있듯이. 그리고 강주 같은 경우는 경양역, 그것은 대역입니다. 이때 이제 그러면 종북 찰방이 대빵, 이제 관원역도 그러면 여러 개 쫄땅들이 2,0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이용태라는 사람이 조변갑이가 고부에서 나이 없을 지인데 조변갑이 잠시 저기 고궁도를 외보내고 이용태가 그래도 그쪽으로 전주시입니다. 정치입니다. 네가 가서 좀 무마이라는 게 안핵사예요. 그럼 사건 조사를 무마라는 것에는 만행을 저질러요. 역절들을 듣고 갖고 그 선생들은 이렇게 하니까 농민분들이 철면에 가서 쉽게 주로 김광석부대가 가서 쳐봤습니다. 그런데 이 철반이랑 너무 곧 저도 죽을 것 같아요. 자원부로 피신하고 자원부 함락 직전에 정말 자원부를 탈출하는데 제가 아들을 놔두고 제가 아들을 농민분들한테 시행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것이 이제 자원성을 한날 때 장명성만 설명하고 자원부에 현재 법원 검찰청 있는 데가 뭐 여러분 답사할 때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을 장성이나 장명성이라 했냐. 고려 시대 때는 장하고 이 현재 장은 법원인데 수련입니다. 수련의 현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관찰사가 장음의 장자, 수련의 영자를 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양쪽 세력이 통합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4일날 백사약을 친 뒤에 바로 4일날 안 칩니다. 모든 것은 심리적이고 밤에 무섭잖아요. 이 농민분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농민분들이 죽창 갖고 싸웠다고 하는데 일부는 죽창 갖고 싸우면 장흥은 아까 해령지선에서 대포로 싸운 지역입니다. 뭐 조총이 일고 있다. 대포를 갖다가 성을 향해서 싸우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이라고 밤에 잠을 못 자게 이렇게 묘수가 없는 운명을 수성문에 남겨줬다. 자, 드디어 12월 5일 날 새벽에 자흥의 동문, 남문, 아니 서문은 없습니다. 동문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요즘은 일본말로 요리도 우리는 시작! 공격도 그렇게 해야 돼. 저기 이쪽에서는 9시야. 이쪽에서는 9시 반에 하고 이쪽에 9시 반에 했다. 여기 공간에 있다. 대포 소리로 양쪽에서 3분 시작 대포 소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분문이 제일 먼저 소리고 분문이 제일 작아요. 그리고 제일 멸마돼요. 그러면 이방문이나 양문, 이남문이나 동문이 좀 제.